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옛사랑에 대한 시를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임영웅이 노래하는 그 옛사랑이라는 그 곡을 듣고서요, 백거이라는 당나라 때 시인 백거이의 잠별리라는 그런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선 그 백거이의 잠별리부터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겠습니다. 不得哭，遣别离；不得语，暗相思。两心之外，无人知。生龙夜锁独栖鸟，历见春断连理枝。河水虽浊有清日，乌头虽黑有白时。唯有遣别语，暗离，彼此甘心无后期。울 수 없어요 남몰래 이별하기에. 말할 수 없어요 남몰래 사랑하기에. 우리 둘 이외는 아무도 몰라. 적막한 새장 속 홀로 지새는 새. 날카로운 칼날에 싹둑 잘린 열리지. 황하수 탁하지만 맑아질 날 있고, 까마귀 머리 검어도 희어질 날 있으리라. 오로지 남몰래 이별하기에 만날 기약 없어도 감내해야 하리라. 네, 옛사랑을 잊지 못하고 늘 가슴속 깊이 꼭꼭 숨겨두었다가 이따금 꺼내보면서 그 옛 연인을 생각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 사람이, 백거이가 왜 이런 아픈 사연을 가진 그런 사랑을 했는가 참 궁금하시죠? 많이 궁금해요. 네, 어떤 걸 추측할 수 있을까요? 사랑의 아픔? 사랑의 아픔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떨어져서 이별한 거? 자기가 원해서 한 이별이라면은 안 슬프죠. 네. 그죠? 근데 자기가 원치 않는 이별을 했을 경우 대부분 그 아픔과 슬픔은 정말 마음속 깊이 힘들죠. 그죠? 그래서 이 백거이는 이러한 사랑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첫 구절에 울 수 없어요 남몰래 이별하기에, 말할 수 없어요 남몰래 사랑하기에. 사실 사랑을 하면 막 누군가한테 자랑하고 싶잖아요. 안 그랬어요? 그럴까요? 우리 자기는, 아니면 우리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뭐 그런 거를 쉴 새 없이 누군가한테 자랑하고 싶어. 특히 그 여자들은, 남자들은 모르겠지만 여자들은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그 사랑하는 연애 빠진 사람들, 아이들 보면은 자랑을 해요? 자랑해요. 엄청 자랑해요. 우리 그이는 뭐 어쩌고 어제는 뭘 먹었고 어제는 뭐 했고 이런 거를 마구마구 끊임없이 진짜 애기 자랑하듯이. 그렇구나. 제가 요즘 술들을 그렇게 자랑하시나? 안 해봐서 몰라요. 남몰래 간직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글쎄, 아니, 우리는 그런 건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지만 갖고 있는. 지만 갖고 있어. 근데 나는 글쎄 그 성격 탓일까? 아무튼 성격 탓일 것 같아요. 사람마다 물론 다를 거예요. 근데 정말 뭐 불륜의 사랑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이상 그 숨길 필요도 없고 정말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마구마구 환희를 느끼면서 그 사랑 누군가에게 막 말해줄 그런 계기를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도 사랑을 하면은 표정에서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저절로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지. 뭐 옛날에 그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러니까 일단 너무 오래된 거 아니 근데 그거는
그거는 동서고금 막론하고 사랑하려는 저는 이렇게 지나간 사랑을 생각해 볼 때 그래도 역시 이루지 못한 사랑, 몰래 한 사랑 이거가 더 애잔하고 옛사랑하면 역시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이 옛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이루어지 못한 사랑이기 때문에 늘 과거 속에서 또 못 헤어나오는 거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이 백거이는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어떤 정말 헤어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연이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왜? 부모의 반대? 그렇죠. 딩동댕. 아니 만약에 백거이가 유부남이었다면은 말할 수 없고 남한테 알리지도 못하는 사랑이라면은 그거는 완전 불륜의 사랑인데 여기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거이가 29살에 그 당시에 그 과거에 아주 꽂힌 진사과에 합격을 했는데 이 진사과가 어느 정도로 어려우냐면은 50살에 합격해도 늦지 않다. 근데 29에 됐어요. 그리고 용모도 꽤 괜찮았던 것 같아. 그 백거이 그 초상 이런 거 지금 이래 보면은 상당히 아주 뭐랄까 젠틀하고 내 취향이더라고 보니까. 사진은 과장이 있습니다. 그림은 좀 과장이 있지 않을까? 아무튼 뭐 과장이 그래도 있기도 하고 특징을 잡아서 그리는 게 그림이니까. 많이 원판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렇지. 그런데 이 백거이가 이제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엄마의 아주 극렬한 반대에 부딪힌 거야. 왜 엄마가 반대했을까? 어떤 이유가 가장 클까요? 여자가 직업이 없었나요? 요즘에는. 요즘은 직업 없으면 부모가 반대? 왜냐면 혼자 벌어서 힘들어서. 근데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가문이 되게 안 맞으면 옛날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가 어쨌든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 기대치에서 한참 못 미친 여자하고 백거이가 사귄 거예요. 체크리스트가 있었는데 그걸 못 채웠구나. 그렇지. 안 됐다. 나는 있잖아. 백거이 엄마 충분히 이해해. 아니 그렇잖아. 그래도 아들 키워놓으면은 그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에 그래도 어느 정도 근접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아니올 시다인 거야.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29살에 관리가 돼가지고 35살까지 계속 끈 거야. 아이고. 결혼을 안 하고.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지. 안 하고. 근데 이제 결국에 백거이는 어쨌든 그 당시에 그 효 이데올로기에 그러니까 그래도 뭐 동양 사상이 그러니까 중심이 되니까. 그렇지. 거기에 매여 있었던 거지. 근사한 여자랑 결혼했나요, 나중에? 가문 좋은 집 여자랑 결혼했죠. 가문이 좋은 집. 그래서 그 결혼하고 나서 그 결혼이 뭐 그 기쁜지 슬픈지 이런 거는 알 수 없으나 그리고 뭐 꼭 그 옛사랑을 마음속에 두고 그리워한다고 해서 그 결혼이 불행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잖아. 그냥 뭐 아내가 모르게 그냥 마음속으로 가끔 몰래 꺼내가지고 비 오는 밤 적적할 때라든가 뭐 흰눈 쌓이는 그런 밤에 홀로 있을 때 뭐 이럴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겠어요? 그 첫사랑인데 그리고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더 애절하고 간절하고 그렇잖아. 우리 그렇잖아. 뭐 가보지 못한 길은 더 가고 싶죠. 더 가고 싶고 더 멋져 보이는 거잖아요. 아마 그런 것도 작용했겠죠. 어느 정도. 백거이의 이러한 그 애절한 사랑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또 영미 문학에 있는 유사한 시를 우리 최 선생님이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제가 소개할 시는 그 빅토리안 에이지에서 그
빅토리아 여왕 시대가 있었는데 그 빅토리안 에이지에서 부부가 둘 다 시인이었는데 맨 처음에 이제 남자가 팬레터를 보내다가 그 여자한테 러브레터를 보내게 돼서 팬레터가 네, 러브레터로 변해서 나중에는 부모의 아주 그 굉장히 엄중하고 삼엄한 망을 뚫고 이태리로 도망가서 살다가 아내가 죽어서 영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남자는 지금은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이 누구야 이렇게 이름도 모르지만 남편인 로버트 브라우닝은 영문학사에 길이 남았는데요. 무슨 시를 썼냐면 이거는 밤에 연인을 찾아 가는 아주 그 은밀하고 아주 그 뭐랄까 아주 로맨틱하고 가슴 설레이는 그런 심정을 그 스릴도 있고 스릴 남한테 걸리면 거의 안 되잖아. 거의 그 애들 말 맞잖아. 개 나쁜 거죠. 아 역시 또 젊은 짐승들하고 어린 짐승들하고 경험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 두 번째 이게 너무 기니까요. 네. 독자분들이 너무 길다고 하시니까 두 번째 연만 한번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Then a mile of warm scented beach, 3 fields to cross till a farm appears, a tap at the pane, the quick sharp scratch, and blue spurt of a lighted match, and a voice less loud through its joys and fears than the two hearts beating each to each. 제가 어디 구문을 제일 좋아하냐면 혹시 교수님들 어렸을 때 벽장 속이나 장롱 속에 숨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숨바꼭질 할 때. 네, 그러면 그때 가장 애들의 착각이 뭐냐면 그 좁은 벽 속에 들어가서 자기 심장 소리를 귀로 듣거든요. 그러면 그 소리 때문에 바깥에서 들어서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심장 소리는 자기만 듣는 거잖아요. 그 표현이 맨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뭐 창문을 톡톡 두드리고 짧고 날카로운 성냥 긋는 소리, 성냥을 확 켜가지고 상대방한테 나 왔어. 그리고 여기 좀 봐. 라고 신호를 보내고 파란 불꽃이 튀고 그리고 기쁨과 두려움 속에서 두 심장이 맞닿아 뛰는 소리보다도 조용한 목소리 하나. 바로 그 사람의 말소리보다도 난 심장 소리 서로 막 이렇게 막 들리는데 걸리면 어떡하지? 이거 애들 말마다 나 완전히 개 나쁜데? 라고 하는 이런 구분인데요. 아주 그 강렬하고 몰래 은밀히 만나는 연인의 어떤 심정을 애절하다고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남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세심하게 나타낸 시인데요. 왜 이렇게 제가 힘줘서 얘기하냐면 원래 빅토리안 에이지는 그 영국이 배를 많이 갖고 나가서 해양 배로 막 여기저기 가서 식민지를 막 가는 대항해 시대가 잘 나가던 시대에 그 여기저기에서 산업화가 일어나고 도시화가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그러니까 규율이 필요해서 어떤 도덕적인 엄격한 잣대, 그 다음에 질서, 그 다음에 개인의 감정보다는 사회적인 정의 이런 게 시에서 문학 속에서 자주 했는데 여기는 아주 개인의 은밀한 감정을 뭐 약간 적당한 어떤 그 낭만적인 어떤 감성을 넣어서 개인의 어떤 사랑을 애절하게 읊었거든요. 네. 이거 애인한테 가는데 걸리면 어떡하지? 그렇지만 내 사랑은 이렇게 은밀하게 찾아갈 정도로 강렬해. 그리고 은밀한 그 미래를 그 즐기기 전에 남자의 그 연인의 상태를 말했는데 혹시 정하미 선생님 그 신윤복이 그린 월하정인이라는 그림 이렇게 장옷으로 이렇게 얼굴 가리고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네.
그 월화정인이라는 그것도 이렇게 그림을 보면 이게 남자가 굉장히 아주 느끼한 눈빛을 싹 주거든요. 그러면 여자가 수줍은 이렇게 있는데 바로 그 위에 화렴점점으로 달이 떠 있어요. 이것도 밤에 일어나는 시였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차에 요즘에 검색하는 그 창이 너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찾아보니 신윤복은 브라우닝보다 50년에서 1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50년, 10년 전에 은밀한 어떤 연인의 사랑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구나.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 거의 유사하게 사람의 정서는 비슷한가 봐요. 사랑의 정서. 그럼. 네, 뭐 어머니의 모성, 뭐 여러 가지 자연의 어떤 뭐 비 내리고 내리는 그런 뭐 자연의 변화 이런 게 비슷한가 본지 시로 시로 이렇게 써서 이렇게 저희에게 제가 소개할 정도의 이렇게 멋진 시를 보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제가 그 백거이의 그 네. 잠별이를 소개하면서 그 잊을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그 슬픔을 노래한 그런 시라를 했는데 사실 이루지 못한 사랑과 그 슬픔을 노래한 시 중에서 백거이가 쓴 다른 작품 장안가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장안가는 당현정과 양귀비의 그 사랑의 이야기를 못 이룬 사랑이죠. 그러니까 중도에 끝나버린 그 사랑. 그러면서 이제 양귀비가 죽고 난 후에 그 사무치는 그리움 이런 거를 읊은 건데 그 백거이의 시를 보다 보면은 그 장안가를 보다 보면 이게 당현종과 양귀비의 못다한 사랑과 슬픔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백거이 자신의 이야기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그런 그 지점이 나와요. 네네. 그러니까 백거이가 그 장안가를 지었던 시기가 35살 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결심을 내린 거죠. 이제 엄마하고 더 이상 갈등은 이제 안 되는구나. 그 여자랑 결혼해야 그 여자랑 되겠다.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러한 결정을 내린 그해 지은 시기 때문에 그 당시 자신의 감정이 그 작품 속에 굉장히 많이 이입이 됐다는 그러한 학자들의 연구가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 사실 일본에서 그 장안가가 그 일본의 그 겐지 모노다레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정말 맞아요. 깊죠. 그 겐지 이야기는 이제 그 시대에 가장 멋있고 성공하고 또 그 신분도 높고 그런 겐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네. 그 처음 시작이 그 양귀비가 나와요. 겐지의 어머니를 양귀비에 빗댄 얘기가 나옵니다. 말하자면 천황의 총애를 받는 그런 어머니가 나와요. 양귀비도 사실 엄청 당현종의 그 사랑, 진짜 심할 정도, 과할 정도로 많이 받았던 그런 여자이기도 한. 그림 그려진 거 보면은 막 뚱뚱하고 요즘의 당나라 때 그 당시의 미의 기준이겠죠. 기준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약간 풍만한 아름다움. 그래서 양귀비는 풍만한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미인이에요. 그 다음에 아주 가냘프고 여리여리한 미인 대표하는 미인이 또 따로 있어요. 그게 누구겠어요? 한번 버드나무 같은 허리의 주인공 아닐까요? 그렇지. 누구야? 그 여자가? 누구예요? 서시. 서시가 아주 그냥 간들간들 이렇게 병적인 아름다움을 갖다 지녔다 그러잖아. 근데 어떤 게 더 좋으세요? 그거는 옛날에 아니 선생님. 저요? 네. 요즘 신미안으로 보면은 역시 서시가 아닐까. 근데 옛날 우리 엄마 세대 때는 약간 좀 이렇게 퉁퉁하고 그래야지만 부잣집 남편들 같다 이러고 그랬죠. 막 비리비리 마른 사람은 그러잖아. 너무 배고파 보인다. 사흘에 피죽 한 그릇도 못 먹어본 애 같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신미안이 변하는 거지. 미는 그러니까. 사랑이 변하는 것처럼 미의 기준도 많이 바뀌는 사랑은 변하는 거야. 맞아, 변해, 어떤 배우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맞아, 변해.
그 겐지 모노다리 겐지 이야기에서는 그래서 그 멋있는 남자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한 작가가 그게 천년무렵에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 그 혼자서 아마 지금 A4 용지로 따지면 한 800매 정도의 장편 소설을 썼어요. 근데 그거가 쓴 거가 A4 용지로 800매. 와. 근데 그거가 가능했던 거는 그거를 기다리는 독자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뭐 출판물이 있었던 시대는 아닌데 그 궁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인기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거기 너무 멋있는 남자가 여성의 로망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지. 근데 그 멋있는 생겼어요. 물론 뭐 댄스도 잘해, 피리도 잘 불어, 뭐 모든 걸 못하는 게 없는 굉장히 완벽한 남자인데 그것만으로는 그렇게 여성의 심금을 울리지 못해요. 그렇지. 그 남자가 오로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여성 편력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한 여자를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 잊지 못하는 거가 이제 많은 독자들한테는 혹시 잊지 못하는 게 날까? 내가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그렇지.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는데 가장 멋있는 남자가 나만 좋아해. 난가? 그게 난가? 그게 난가? 그거가 말하자면 소녀 만화, 순정 만화의 영원한 주제예요. 그치? 이렇게 멋있는 남자가 나만 좋아해? 나는 사실 특별할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거를 그 사람이 나오는 이야기를 다 고대하고 감정이입이 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그 일본의 시가 그 긴 장편 스토리에 한 800 정도 나오는데 그가 잊지 못하는 여성에 대한 시가 한 100개 정도, 10개 정도 있어요. 800개 중에. 그럼 10명의 여자를 못 잊는다고? 아니죠. 그러니까 800수의 그 시가 있는데 뭐 그건 작가가 쓴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 겐지라고 하는 남자가 그 여자를 사모하는, 나 혼자 지고주순 사랑하는, 잊지 못하는 그 여자에 대한 시가 10편을 남겼다. 근데 이제 그래서 뭐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랑인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랑은 뭔가 불타오르게 하잖아요. 반대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하시면 불타올라요. 맞아요. 그래서 나도 해봤어요. 나도 반대해봤는데. 반대해봤어요? 불타오른 쪽이 아니고? 아니요. 아이고. 불타오른 쪽이어야지. 아니, 난 불타오른 쪽이 아니고 반대했더니 더 세게 터오더라고.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장애물 그래서 그 시중에 몇 개가 있는데 여러분이 다 이 원어를 읽으셔서 저도 할 수 있다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해보세요. 예, 하나 해보면 와카는 575577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은밀입니다. 코이와 비때 시노부를 것도노 요아리니시 고코로노 우치오 히토야 시루람 이건데요. 이 괴로운 사랑, 이 사람 지고지순 잊지 못하는 사람인데 많은 독자들은 그게 혹시 나였으면 하고 기대하는 거죠. 괴로운 사랑의 마음을 숨기는데 이제 지쳤다. 이 가슴 속을 당신은 아시나요? 이런 시하고 또 이 하나는 우츠시오와 유메카 우츠츠카 우츠츠토모 유메토 시라누 구라시 나리케리 현실의 사상이 꿈인지 꿈이 현실인지 나는 이제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완전히 장자가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맞아요. 그런 경계네. 네, 그래서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괴로운 심정을 쓰고 있는데요. 네, 많은 팬들은 이렇게 멋진 남자가 한 여자만을 사랑하다니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그래. 그러니까 모든 여성의 로망이 담긴 시구만. 로망이 담긴 그 남성이구만. 그래서 이 겐지 이야기는 이제 사실 1000년도 더 낸 사랑 이야기인데 일본에서 사랑 이야기 하면 누구나 다 미스터 겐지의 이야기를 떠올려요. 사랑의 대명사. 사랑의 대명사입니다. 일본 여자들은 좀 굉장히 몽환적이네. 저게 날 거야. 뭐 그런 좀 약간 영혼의 여성의 테마 아니에요? 약간 이쁜 아니 좀 이쁜 척을 하는 주제를 알아야지. 그거가 알아야지. 그거가 꿈
아니겠어요? 나는 사실 보잘것 없는데 완벽하게 모든 걸 갖춘 사람이 나만을 사랑해. 그러면 그러니까. 신데렐라 컴플렉스가 사실은 일본에서 시작이 됐나? 서양에서 한 게 아니라. 그렇군요. 네. 여러분 오늘 어떠셨는지, 유익하셨는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